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수면 보조식품이라고 불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수면 호르몬제 멜라토닌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떤 약인가요? 멜라토닌은 뇌에서 원래 분비하고 있던 수면 호르몬인데요. 수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먹는 게 멜라토닌 보충제입니다. 멜라토닌을 먹으면은 뇌가 새벽 1시나 4시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졸리게 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멜라토닌을 어디서 구입하나요? 멜라토닌은 한국에서 전문의약품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그런 약이고요. 해외 직구도 가능하긴 한데 법적으로 따지면은 불법입니다. 식약처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그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구를 하다가 세관에서 적발이 되면은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품목명을 다르게 적어 가지고 이렇게 세관을 통과해서 직구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이 안전한데 왜 그 위해식품이고 왜 전문의약품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면 보조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섭취 방법이나 섭취량에 따라서 부작용이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잠자기 30분 전 섭취 제품하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섭취하는 제품하고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보충제가 아니고 최대 13주,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 정도만 섭취가 가능한 그런 보충제고요. 젊은 사람 말고 55세 이상의 분들에게 주로 권장이 되는 그런 보충제입니다. 그 멜라토닌 주의사항과 부작용의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냥 멜라토닌하고 멜라토닌 서방정을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멜라토닌은 이제 먹게 되면은 먹은 후부터 약 30분 후부터 4시간 정도까지 그 수면에 효과가 있는 그런 보충제고요. 그래서 30분 후부터 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자기 30분 전에 섭취를 하는 그런 보충제가 그냥 멜라토닌. 그리고 멜라토닌 서방정은 먹게 되면은 먹은 지 약 1시간 후부터 8시간까지 수면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잠자기 1-2시간 전에 먹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냥 멜라토닌은 먹자마자 확 농도가 올라갔다가 금방 쭉 떨어지고 멜라토닌 서방정은 천천히 올라가서 쭉 지속이 되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냥 멜라토닌은 우리 원래 몸에 천연 그 멜라토닌의 수면 사이클, 원래의 수면 사이클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어떻게 안 맞냐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쪽에 원래 우리 몸에 밤이 되면은 쭉 밤 기간 동안 계속 멜라토닌이 올라가 있다가 수면 호르몬이 올라가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한 6시, 7시, 8시 이때쯤에 일어날 시간에 멜라토닌이 떨어지면서 기상이 되거든요. 일어나는데 그냥 멜라토닌은 한 번에 쫙 올라갔다가 새벽에 그냥 쭉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농도가 높게 올라가 가지고 부작용이 잘 생기고 또 막상 밤에 잘 때는 금방 떨어져 버려서 밤에는 새벽에는 다시 깰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 수면 호르몬 교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각종 부작용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멜라토닌은 실질적으로 거의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거의 안 쓰는 보충제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서방정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 서방정은 원래 우리의 수면 사이클, 수면 호르몬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부담이 더 없고 부작용도 적은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다 멜라토닌 서방정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멜라토닌 서방정은 잠자기 바로 전에 먹으면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어야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복용을 하는 그런 약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밤 10시에 먹었다면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이렇게 잠자는 시간으로 세팅이 되는 약입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밤 12시에 자야겠다. 그러면은 밤 10시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11시부터 슬슬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멜라토닌 서방종을 먹고 나서 한 8시간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밤 10시에 먹었는데 그 8시간이 지난 새벽 6시 이전에 깨게 되면은 이게 아직 멜라토닌 농도가, 우리 몸의 농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새벽인 것처럼, 한밤중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새벽 3시나 4시에 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원래는 한 7시, 8시까지 주무시는데 근데 한밤중에 깼다고 가정합니다. 한밤중에 깨 있으면은 잠이 덜 깬 어떤 그런 몽롱한 상태, 그리고 머리도 약간 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뭔가 좀 어지러운 것 같고, 그리고 새벽 3, 4시에 만약에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소화가 잘 됩니까? 소화도 잘 안 돼요. 그 새벽에 뭘 자꾸 먹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깨서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멜라토닌 이 농도가 높을 때는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소화불량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멜라토닌 보충제를 드셔가지고 부작용으로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신경과민이나 우울한 기분, 무력감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한번 깨보시면 알아요. 새벽 3, 4시에 깨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우울한 것 같고, 왠지 감성에 더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좀 기운도 안 나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그런 부작용이 다음날 아침에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 농도가 과했을 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위적인 호르몬제를, 이렇게 인위적인 수면 호르몬제를 장기적으로 계속 외부에서 계속 공급을 받다 보면은 우리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그냥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하고 적응을 하게 되고, 뇌는 아주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자꾸 적응을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자기가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야지 자꾸 외부에서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13주까지만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3주를 초과하기 전에 중간에 약을 안 먹는 휴약기를 잠깐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적으로 영양제처럼 먹을 수 있는 보충제가 아니다. 4개월 정도 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좀 약간 끊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멜라토닌이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멜라토닌이 아주 잘 분비가 돼요. 그래서 10대, 20대들은 밤만 되면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잠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덜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새벽에 일찍 깨고 그런 건, 잠이 없어지고 그러는 건데, 한 55세 이상부터는 원래 멜라토닌 분비가 대부분 떨어지시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보충제로 드시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긴 게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분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멜라토닌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30대, 40대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30대, 40대는 보통은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될 텐데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의사 진료를 받고 뭐 드셔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55세부터 주로 멜라토닌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충해 주는 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임산부는 이게 호르몬제입니다. 호르몬제들은 태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복용하면 안 됩니다. 수유부도 모유 수유를 통해서 호르몬이 들어가게 되면 아기한테 매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수유부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한참 성장기 자라나는 애들은 멜라토닌이 부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멜라토닌을 넣어주면은 호르몬제를 넣어주면 뭔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멜라토닌이 몸에서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낮에도 그 다음날 낮에도 하루 종일 24시간 멜라토닌이 계속 높게 되면은 생활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알에 그 병원에서 요즘에 처방받는 약은 한 알에 2mg이거든요. 2mg 서방정이기 때문에 서방정을 반으로 자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방정은 반으로 자르게 되면 천천히 하루 새벽 내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알약이 깨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농도가 올라가면은 그냥 멜라토닌처럼 부작용이나 어떤 뭐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자르지 않고요. 그러나 그 멜라토닌 그 서방정이 이게 제가 부작용 이야기를 좀 했지만 진짜 수면제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중독성, 내성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 수면제보다는 그래도 이게 훨씬 부작용도 적고 안전하고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원래 멜라토닌 분비 수면 호르몬이 감소했으니까 보충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아주 적합한 그런 보충제고요. 그리고 수면제를 내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수면제를 조금 줄이고 수면제를 좀 끊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추가적으로 복용하시는 거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차 적응, 해외여행으로 인해서 이 시차를 적응을 할 때 인위적으로 수면 호르몬제를 넣어주면은 시차 적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주간, 야간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낮에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일했으니까 그때 멜라토닌으로 이제 잠잘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충제를 드시게 되면 그렇게 드시는 것도 매우 좋죠. 자, 이상으로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멜라토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